지난달 72세 김영남 씨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심부전이었습니다. 김영남 씨는 몇 달 전부터 숨이 찼습니다. 다리도 붓고 피로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탓으로 넘겼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뉴스 보도에서도 반복 확인된 패턴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국내 심부전 환자는 175만 명입니다. 20년 사이 사망 위험은 6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모릅니다. 자신이 심부전인지조차 모릅니다. 숨참 부기, 피로를 노화로 착각합니다.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 결과는 응급실입니다. 오늘은 심부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김영남 씨는 10년 넘게 고혈압을 앓았습니다. 당뇨도 있었습니다. 약은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계단 한층 오르기도 숨이 찼습니다. 저녁이면 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누우면 숨이 막혀 깼습니다. 가족들이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김영남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가 출동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심부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심부전학회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3년 발표된 심부전 팩트시트입니다.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3.41%입니다. 2002년엔 0.77%였습니다. 20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환자 수는 175만 명입니다. 발생률은 1.56배 늘었습니다. 사망률은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사회 전체의 위기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질까요? 심장은 평생 뛰는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혈관도 탄력을 잃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심근섬유화라고 합니다. 혈관은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만성질환이 더해집니다. 고혈압이 수십 년 쌓입니다. 당뇨가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비만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고지혈증이 혈액순환을 막습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위험합니다. 여러 개가 겹치면 심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펌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심부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놓칩니다. 심장병이라고 하면 협심증을 떠올립니다. 가슴 통증, 식은땀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심부전은 다릅니다. 가슴 통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붓습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이 증상들은 노화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넘깁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심부전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폐에 물이 찹니다. 호흡 곤란이 심해집니다. 밤에 누울 수조차 없게 됩니다. 콩팥도 망가집니다. 간도 부담을 받습니다. 전신 장기가 손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급성 악화로 쓰러집니다. 김영남 씨처럼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릅니다.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미 약한 심장엔 과부하입니다. 독감이나 폐렴에 걸리면 더 악화됩니다. 코로나19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 한 번의 감기가 응급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를 유지하세요. 갑작스런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쓰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부전은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노화와 신부전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증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숨참입니다. 평소 하던 일이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버겁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쉬면 나아지긴 합니다. 중요한 건 누웠을 때입니다. 누우면 숨이 더 차다면 의심하세요. 밤에 숨이 막혀 깬다면 주의하세요. 베개를 높여야 숨쉬기 편하다면 병원 가세요. 둘째, 부종입니다. 발등부터 시작합니다. 발목이 붓습니다. 종아리까지 올라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남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늡니다. 며칠 사이 2에서 3kg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건 살이 찐 게 아닙니다. 몸에 물이 차는 겁니다. 진행되면 배도 붓습니다. 폐에도 물이 찹니다. 2단계는 이미 위험합니다. 셋째, 전신 증상입니다. 쉽게 피로합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증상은 단독으로 오지 않습니다. 숨참이나 부종과 함께 나타납니다. 두 가지 이상 겹친다면 의심하세요. 이 선택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증상을 노화로 보고 넘기면 악화됩니다. 증상을 질환으로 보고 병원 가면 관리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즉시 검사 받으세요. 최근 증상이 새로 생긴 분,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 증상이 악화된 분,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 분,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분. 이제 치료와 관리를 말씀드립니다. 신부전 치료의 핵심은 약물입니다. 표준 약물 치료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적절한 약물 조합으로 사망률을 줄입니다. 입원율도 감소시킵니다. 최대 60%까지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기구 치료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삽입형 제세동기가 그 예입니다. 양심실 조율기도 있습니다. 이건 담당의가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말기 단계는 더 적극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공심장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그 전에 막는 겁니다. 말기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초기에 잘 관리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 중요합니다. 독감 백신은 신부전 악화를 줄입니다. 폐렴구균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중증 위험을 낮춥니다. 접종 시기와 종류는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본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생활 관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약을 끊지 마세요. 증상이 좋아져도 약은 계속 드세요. 임의로 중단하면 급격히 악화됩니다. 약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둘째, 싱겁게 드세요. 염분이 많으면 부종이 심해집니다. 찌개보다 구이를 선택하세요. 국물은 적게 드세요. 가공식품도 피하세요. 셋째, 매일 체중을 재세요. 같은 시간에 재는 게 좋습니다. 아침 화장실 다녀온 후가 적당합니다. 하루 1kg 이상 늘면 병원에 연락하세요. 3에서 4일 사이 2kg 이상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가볍게 움직이세요. 숨이 턱까지 차면 안 됩니다. 말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가 좋습니다. 산책이나 평지 걷기를 추천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부종과 숨찬 정도도 매일 확인하세요. 변화가 있으면 기록하세요. 악화되는 패턴이 보이면 즉시 병원 가세요. 신부전은 노화가 아닙니다.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세 가지입니다. 숨참, 부기, 체중 변화. 이 증상을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이걸 미루면 병원비 부담이 커집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세요. 체중을 매일 재세요. 부기를 확인하세요. 증상이 있다면 병원 가세요.